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국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GTELF 독해를 담당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GTELF 독해, 토익, 토플 형식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플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들 되게 많죠. 그런데 GTELF 독해는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적에 덜 지루하실 것 같아요. 자, GTELF 독해의 구성 총 4개 각 파트, 즉 4개 파트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각 파트가 7문제씩 붙어 있습니다. 토플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네, 아무튼 그래도 7문제씩 붙어 있으니까는 많게 느껴지겠지만요. 다행히도 끝에 2문제는 어휘 문제라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어휘 문제가 어떤 때는 또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8번에서 80번까지 되겠는데요. 즉 52번까지는 이제 청해 문제 아니죠. 원래 이제 맨 앞에 문법 문제 26번 있죠. 26문제, 26문제 뒤에 28문제가 이제 독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파트의 지문 유형을 좀 알아보면요. 파트 1은 biographical article. 그래서 이제 위인 전기, 특정 인물의 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전기. 두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가 뉴스 매거진 아티클, 그래서 신문 잡지, 즉 기사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7개에서 2~3개 틀리는 것이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영어학자들이 영어 공부할 적에 항상 영어 단어점 외우고 맨날 무슨 문법책을 봤기 때문에 기사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GTELF는 그런 것을 읽으라고 요구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 신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생활 영어거든요. 제가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한국인한테 생활 영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슬랭이라든가 이디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슬랭이나 이디엄은 지네끼리 쓰는 거고요. 외국인한테는 슬랭 잘 안 써집니다. 우리 한국인도 외국인한테 우리말 슬랭 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듣보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쪽팔려 이런 말 안 쓰죠. 그건 우리들끼리 쓰는 거지 외국인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도 지네들끼리 쓰는 슬랭을 외국인한테 써주는 것은 그것은 이해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특정 슬랭이나 이디엄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요. 어차피 우리한테 써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겠다가 되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어떤 이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 그 다음에 대통령은 아시겠고요. 또 의회, 컨그레스, 아니면 legislature, 입법부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파트 2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3는 encyclopedia article, 백과사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백과사전 형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백과사전을 많이 안 읽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트 2, 파트 3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파트인데 해결 방법은 이거에 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제 해설해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넣어서 그 지문 속에 넣어서 그걸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네, 많은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풀었던 문제, 또 해설이 실는 문제를 갖다가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요, 기사체하고 백과사전 그 문체에 익숙해지게 돼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법과 어휘를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파트 4, 비즈니스 레터, 비즈니스 서신이나 이메일인데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방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유형을 보시면요. 세부사항, 그다음에 사실 확인, 추론,
주제, 어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는 각 파트당 맨 끝에 2개씩 꼭 나오는 것이 되어 있고요. 주제, 추론의 그다음에 세부사항 중에서 세부사항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언제냐,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추론은 이제 어떤 단어 이런 단어 probably 아마도 또 most likely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most likely 네 10중 8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비 올까 할 적에 do you think it's gonna rain tomorrow? 내일 비 올까 할 적에 10중 8구 와. 여러분 앞으로 most likely 이런 말 많이 써요. most likely 10중 8구 와 할 적에 most likely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이제 추론 형식의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그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하고 훈련을 하실 거예요. 숨겨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 뭐 사실 확인은 뭐 세부 사항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뭐 not true, true에 관한 건데 뭐 이렇게 줄여가지고 주제 문제, 추론 문제, 세부 사항 문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뭐 퍼센테이지 정도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문법, 그다음에 청형, 청취, 독해, 어휘 이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문법 시간에 독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청취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문법 문제 풀고 바로 이제 독해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 풀 적에 청취 시험 보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것만 유의하시면요. 문법 문제 풀고 바로 독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청취 포기할 적에요. 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푸시면은 신중하게 푸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보통 45분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는 11분에 한 파트씩 이렇게 풀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독해 4개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당 5분대에 풀고 즉 5분 10초, 5분 30초 즉 7문제를 갖다가 한 5분대에 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개 이내 총 28문제라고 그랬죠. 독해 총 28문제를 갖다가 2개 이내로 틀리는 거 이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네. 자, 5분대 평균적으로 5분대에 풀고 2개 이내로 풀면은 고수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실험해 본 결과 고수들은요 보통 5분대에 풀고 2-3개 이내로 틀리더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같이 훈련을 갖다 2-3개월 한 고수들은요 나중에는 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령을 갖다가 이제 익혀가지고 저한테 요령을 배워가지고 어려운 단어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저한테 요령을 배운 영어 고수들은요 나중에는 뭐 5분대에 풀면서 뭐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GTF 독해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영어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뭔지를 또 저하고 훈련할 겁니다. 이런 건 기본이 아니에요. BT는 2 사이, 어몽은 3 이상 이런 건 기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거는 기본 문법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에 보면은 쓸데없는 미국도 신경 안 쓰는 문법들이 너무 질비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어의 기본을 잘못 알고 있다가 상당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거고요. 저한테 정말 영어의 기본이 뭔지를 배우시면서 또 GTF 독해의 요령을 함께 배우실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